레바논이 전 세계에서 맥도날드 빅맥이 가장 비싼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7만 원이 돼서 7만 원 7만 원이요? 머리 아파요. 네. 못 사먹겠는. 안녕하세요. 다양한 나라 뷰티를 소개하는 미디 스튜디오입니다. 저는 대학생 쿨톤 코덕 대표 소연이라고 합니다. 지난 이야기에서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하나 언니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의 게스트는 어느 나라신가요? 오늘은 레바논에서 오신 분입니다. 오, 레바논. 저는 레바논에 대해서 막 그렇게 사실 솔직하게 막 잘 알지 못하는데 너무 기대되는데요? 나와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아살라무 알레이쿰 이스미 로아. 안녕하세요. 레바논에서 온 로아입니다. 반가워요. 방금 그럼 인사말 하신 건가요? 네, 레바논 말로 안녕하세요. 로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오, 저도 같이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아살라 알라이쿰? 아살라무 알레이쿰. 아살라무 알라이쿰? It's me, 이스미 소현. 그럼 저도 한번 해볼까요? 아살라이쿰, It's me, 소현.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또 되게 생소한데 혹시 지금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됐고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저 정부 초청 학생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이제 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인데 네. 되게 한국말을 엄청 잘하세요. 그리고 지금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곧 대학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대학원. 자, 그럼 이렇게 레바논에서 오신 로아님과 함께 레바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은 레바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사실 레바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않아서 제일 최근에 뉴스로 본 거는 큰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거. 아랍어를 쓰는 나라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레바논에서 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대답을 하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아랍 국가, 중동 국가, 그리고 이슬람 국가 이런 식으로 많이 섞어서 쓰는 것 같아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방금 이거 세 가지가 다 다른 건지 잘 몰랐어요. 네, 달라요. 일단 중동은 지리적 명칭이에요. 그래서 중동에 있는 나라들 다 그 중동 국가예요. 그리고 아랍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아랍 국가이고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이 이슬람 국가를 불러도 돼요. 예를 들면 이란은 중동에 있는데 아랍 국가 아니에요. 아랍어로 안 사용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국가인데 아랍 나라도 아니고 중동 나라 아니에요. 이렇게 달라요. 오, 되게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지 되게 몰랐는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만 이렇게 들었는데도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루아랑 더 자세하게 레바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사실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저는 되게 생소해갖고 위치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든요. 그냥 중동 어딘가에 있는 나라다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있을까요? 레바논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사이에 중동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레바논이 작다고 했는데 그럼 얼마나 작은가요? 아마 경기도 사이즈랑 비슷한 것 같아요. 경기도. 그리고 지중해와 접하고 있어요. 지중해요? 그러면 바다가 바로 앞에 있는 네, 건가요? 진짜 바로 앞에. 저는 중동이면은 뭔가 뜨거운 태양, 사막, 낙타 이렇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 레바논은 서쪽은 지중해와 접하고 있어서 바다는 보기가 쉬워도 오히려 사막은 볼 수 없습니다. 오, 되게 의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살짝 그리스처럼 지중해 풍경을 직접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 더운 여름엔 중동 사람들이 다 레바논으로 피서를 오기도 했고요. 산도 너무 많아서 눈도 많이 오고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사실 중동 하면은 사막이나 이런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편견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바논이 중동의 파리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무역이 아주 활발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배경 때문에 문화와 민족 이렇게 섞이게 되고 그 중동 나라들 중에 레바논은 문화와 종교가 많은 다양한 나라라고 꼽힐 수 있습니다. 그럼 문화와 종교가 다양하면은 뭔가 언어도 그러면 다양하게 사용하나요? 네. 일단 우리 모국어는 아랍어예요. 근데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경험 때문에 프랑스어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영어도 잘해요. 그러면 방금 프랑스어 얘기도 하셨는데 그럼 루아님도 프랑스어 하실 줄 아나요? 알고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사실. 그래도 대체 몇 개 국어를 하시는 건지. 아랍어, 영어, 한국어, 네, 마지막으로 프랑스.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쓰는 나라면은 이렇게 인사말을 안 배워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저희 인사말도 배워볼까요? 일단 재미있는 거 하나 있는데요. 우린 이렇게 3개 국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인사할 때도 섞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Hi, Kifik, Saba 이렇게 해요. Hi는 영어, Kifik 아랍어, 잘 지내. 그리고 Saba는 프랑스. 하이, 기믹사바? Kifik. 기픽사바 하면은 한 번 인사할 때 3가지 언어를 사용을 하는 거네요. 또 다른 거 소개해줄 만한 인사말이나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을까요? 인샬라라는 신의 원하는 대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할 때 한강에 갈까? 이렇게 하면 인샬라 신의 원하시면 갈 거야 이런 뜻으로. 근데 이것도 억양에 따라 의미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인샬라라고 하면 꿈꿔 안 가. 꿈깨고 살짝 인샬라. 너 나가, 너 혼자 가, 나안 가. 살짝 이런 되게 말투에 따라 살짝 한국의 내 같은 느낌 아닌가요? 네. 되게 궁금한 게 많이 생기는데 지금 사실 루아가 아까부터 쓰고 있던 이 스카프 있잖아요. 이것도 종교적인 이유로 쓰는 건가요? 네, 이건 히잡이라고 불러요. 원래 무슬림 사람들이 히잡을 써요. 사실 되게 한국에서는 혼용해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딱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기독교, 불교처럼 이슬람교도 있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무슬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루아도 무슬림인가요? 네, 당연하죠. 이렇게 히잡 쓰는 사람을 볼 때 이거 무조건 무슬림. 그럼 레바논에는 루아님 같은 무슬림이 많은 편인가요? 네, 레바논은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만큼 종교가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저처럼 히잡을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독교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들 루아님처럼 이렇게 히잡을 하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히잡은 종교적으로 써야 하는데 고인의 선택으로 두리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로는 개인 성향이 다 이렇게 존중되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의 이미지로 그려지는데요. 근데 이런 다양성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사실 레바논과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스라엘이랑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통해서 막 내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옆에 있는 레바논은 되게 평화로운 이미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예전에 이 종교 차이 때문에 내전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정부가 이런 내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 정책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무조건 기독교 사람이고 총리는 무조건 무슬림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회에도 자리가 종파에 따라 나누어 있어요.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종교가 들어가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은 레바논이 많이 안정화된 상태인가요? 요즘 경제 위기 때문에 위험하다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레바논이 전 세계에서 맥도날드 빅맥이 가장 비싼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7만 원이 돼서 7만 원. 7만 원이요? 머리 아파요. 네. 못 사먹겠는.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면서 커런시가 매우 떨어졌어요. 경기가 안정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경기가 안정화돼야지 여행도 많이 다니고. 네, 그 이번에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루아님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레바논에 대한 오해나 편견 같은 게 사실 조금 있었는데 많이 풀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럼 루아님은 뭔가 한국에서 있었을 때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레바논에 대한 오해나 편견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네, 뭐 항상 한국 사람들에게 레바논에서 왔다고 하면 항상 전쟁 이야기만 하세요. 근데 실제로 지금 전쟁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전쟁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경제만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이거 레바논 사람에게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 분들이 레바논에 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레바논에 갈 기회가 된다면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가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레바논에 대한 이런 오해나 편견 같은 거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루아님과 함께 레바논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루아님? 사실 이렇게 한국 분들에게 레바논에 대해 설명하는 거 처음이라서 뭔가 뿌듯해요. 그리고 뭐 갑자기 레바논에 가고 싶어졌어요. 저도 가고 싶어졌어요. 같이 가요. 너무 좋아요. 레바논 문화편 모두 재밌게 보셨나요? 이제 다음 편에서는 레바논 메이크업을 제가 직접 받을 예정입니다. 오. 그거는 다음 편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영상 마지막에 항상 꼭 하는 게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그럼 저를 따라하면 되는데 미디센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 살람. 살람.